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대형 기술주 실적을 주시하는 가운데 신고가를 지속했습니다. 테슬라가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간외에서 1%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6.6%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7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27.3으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상호 강대강 공세가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마존 결제 기대감에 4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하반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항공과 에너지주를 저점 매수할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 테슬라가 호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현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24% 올랐고 S&P 500 지수는 0.24%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3% 오르며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 속에 주요 지수는 지지를 받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 중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88%가 예상을 상회하는 순이익을 발표하는 등 기업들의 실적이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저가 매수 심리가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나 성장 고점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1.29%대에서 거래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6.6% 급감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에너지주가 2% 넘게 가장 많이 오르며 선전했고 반면에 헬스케어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기대감 속에 오늘 장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에서 EPS는 1.45달러, 그리고 매출은 11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 매출 102억 달러 가운데 탄소 배출권 매출은 3억 5천만 달러 정도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2,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가는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난감 제조사인 헤즈브로는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웃돌았고 매출은 작년 대비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가는 10% 넘게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빵주도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온라인 광고 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페이스북의 향후 실적이 예상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며 매수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0.7%대 올랐습니다. 또한 애플의 경우 크레디트 스위스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주가의 주요 상승 촉매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중립 투자 의견을 유지했지만 베어드는 애플의 실적이 강할 것으로 내다봤고 통상적으로 새로운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애플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며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애플은 0.2%대 상승했습니다. 한편 벤치마크는 넷플릭스의 밸류에이션을 언급하며 넷플릭스에 대한 매도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448달러를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넷플릭스는 강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UBS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은 대규모 숏 포지션이 청산되었고 아마존닷컴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38,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6주 만에 39,000달러 선을 장중에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 역시 9%대 올랐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6%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프리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가를 33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줌 비디오도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줌 비디오가 파이브9을 인수한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줌 비디오를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중국 관련주들은 규제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텐센트 뮤직은 중국 당국이 텐센트가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도록 명령한 가운데 주가는 3% 가까이 내렸습니다. 또한 알리바바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추진으로 알리페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부상한 가운데 주가는 7% 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디디 추싱의 경우 애틀랜틱 에쿼티스가 디디 추싱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코로나 확산세와 기업 실적을 주시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3%대 내렸고 영국 증시는 0.03% 떨어진 반면에 프랑스 깍그 지수는 0.15%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회복 기대에도 델타 변이 확산 우려와 차익 시험 매물 속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0.2% 떨어진 71달러 선을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4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FOMC를 앞두고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1% 떨어진 1,79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하반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낙관론과 함께 이렇게 비관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여파가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네, 델타 변이 확산 이후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분기를 정점으로 미국 경제가 눈에 띄게 둔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공급난이 지속되면 경기 냉각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미국 경제가 3분기에는 3.5%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P모건은 주택가격 급등으로 가계의 주택 구매 여력이 크게 낮아졌다며 최근 물가 급등도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실질 소비가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 델타 변이가 기존의 경기 회복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백신 접종이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까지 확대될 예정이라며 기존 백신 입원율과 사망률에서 높은 효능을 보인 만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7,120억 달러의 미국 주식을 사들였던 해외 투자자들이 올해는 남은 기간 2천억 달러를 매수할 것으로 내다보며 그 낙관론에 힘을 실었고요. 헤지펀드의 대부인 빌 에크먼은 최근 미국 사회가 집단 면역을 향해 달려가는 만큼 델타 변이 확산이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올 가을쯤에 극도로 강한 경제가 올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두고 여러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오는 29일 발표될 미국 2분기 GDP가 그 판가름이 돼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 모두 함께 들어봤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가가 기대하는 실적 발표 기업들, 우선 오늘 테슬라가 EPS 매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공개했고 또 2분기 순이익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0배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또 애플과 알파벳 정말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 공개가 예정돼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에 이어서 내일부터는 애플과 알파벳 등 대형 IT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팀랭크스의 분석가들의 의견을 빌려 이번에 발표되는 기업들 중 가운데 특히 기대되는 회사들을 정리했는데요. 리스트에는 내일 실적을 공개하는 애플과 알파벳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CNBC는 애플에 가장 먼저 주목했습니다. CNBC는 애플이 새로운 디자인과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소비자층의 충성도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서 이번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모네스증권 역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현주가 대비 $30가량 높은 $180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애플의 2분기 매출도 회사가 제시한 목표치인 $800억 넘어설 것이라면서 애플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애플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선매수로 이어질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올해 안에 $180라는 목표가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리스트에 오른 건 알파벳이었습니다. CNBC는 알파벳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구글이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강한 실적을 낼 것이라면서 현재 가격인 $2,680에서 최소 8% 정도의 상승 여력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구글의 매출 가운데 특히 유튜브 광고 매출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기업들의 광고 수요도 늘어난 만큼 유튜브 광고 쪽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형 IT 기업 외에도 스타벅스 역시 기대 목록에 올랐는데요. CNBC는 오펜하이머 증권이 스타벅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다면서 목표가도 기존 $135에서 $140까지 상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스타벅스의 수입이 3년 동안 연평균 15% 늘어날 것이라면서 시가총액이 $100억 넘는 요식업 회사들 가운데 이 같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건 치폴레와 스타벅스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전해지는 대로 다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스펙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CCIB와 합병에 성공하면서 오늘 새로운 티커명으로 거래를 시작했고 10%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죠. 네, 루시드 모터스 CEO가 처칠 캐피탈과 합병에 완료하면서 전기차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26일 루시드 모터스가 합병을 마치고 LCID라는 티커명으로 나스닥에서 거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합병으로 인해 약 $40억 이상의 현금이 조달됐다면서 루시드의 전기차 투자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07년에 설립된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 모터스는 올해 초 투자자들 사이에서 스펙 광풍이 불면서 큰 주목을 받은 기업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루시드 모터스는 스펙으로 분류되는 처칠 캐피탈과 우회 상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당초 지난주 22일 합병 승인이 완료됐어야 했지만 투표 오류 등의 이유로 일정이 변경되어서 오늘부터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게 됐습니다. 현재 루시드 모터스 오늘 장 기준으로 10% 넘게 오르면서 $26 선에 거래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CNBC는 루시드 모터스가 이번 합병으로 인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전기차 기업이 됐다면서 앞으로 전기차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피터 롤린슨 루시드 모터스 CEO도 이번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인터뷰에서 밝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롤린슨은 루시드의 목적은 가장 진보된 기술을 통해 전기차와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조달받게 된 $40억 이상의 금액을 통해 애리조나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루시드 에어의 상용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중에 루시드 에어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일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회사의 입장도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롤린스는 루시드 모터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드는 대신에 기존에 만들어진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면서 전기차 충전에 투입되는 자금을 오히려 전기차 기술 쪽에 쏟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것이 테슬라와 같은 경쟁 업체에 비해 갖는 후발주자의 장점이라면서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CCIB가 올해 들어서만 168% 급등한 가운데 지금 전기차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죠. 이 경쟁 속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낼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 주에도 여러 번 전해드렸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면 회담이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어떤 생산적인 대화가 오갔을지 사실 기대를 모았었는데 결국에는 날선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용 함께 전해주시죠. 네, 미국과 중국이 4개월 만에 고위급 회담에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 겸 외교 담당 국무위원, 대미 업무 담당 차관급인 셰펑 부부장을 만났지만 협력보다는 팽팽한 기싸움이 오고 갔습니다.
중국이 이날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 목록에는 비자 제한 철폐, 제재 해제 등이 담겼고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 억류 중인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중국 송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셔먼 부장관은 양국 간 치열한 경쟁을 환영한다,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미국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셔먼 부장관은 홍콩 민주주의 탄압, 신장의 대량 학살과 반인류 범죄, 언론 자유 축소 등 중국의 인권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또 사이버 공간 대만 해협,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고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2단계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협력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셔먼 부장관이 이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와 함께 북한 문제에서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를 보면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의 개선 요구를 담은 리스트를 전달했다며 이는 전례 없는 행보로 중국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들을 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미중 간 몇 달 만에 첫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부각됐다며 두 나라가 관계를 개선할 분명한 길을 찾지 못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담 오는 10월 이탈리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때 미중 정상회담의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를 불러 모았는데요. 그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전개했다라는 소식 짚어봤고요.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보험 중개사죠. 2위와 3위의 보험 중개사인 에이온과 그리고 윌리스 타워스 왓슨 간의 M&A가 미국 정부의 대동으로 무산됐습니다. 합병이 철회되면서 주가도 엇갈렸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에이온과 윌리스 타워 왓슨의 약 30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6일 양사가 합병을 철회하고 미 법무부와의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인수합병이 무산됨에 따라 에이온이 윌리스 타워 왓슨에게 약 10억 달러의 파기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양사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해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양사가 합병될 경우에 의료보험이나 연금수당, 컨설팅 등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 요소들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질이 안 좋은 상품들이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자 에이온과 월리스타워는 이 같은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자산 매각을 통해 회사의 몸집을 줄여왔다고 반박했는데요. 미 법무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양사의 자각 매각, 자산 매각 합병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전하면서 예정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인수합병이 무산되자 에이온 CEO는 성명을 통해서 미 법무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에이온 CEO는 미 법무부의 판단으로 인해 회사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면서 양사가 경쟁 기업들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병을 이루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 법무부가 양사의 상호 보완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관계했다면서 아쉬운 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합병 무산 발표는 반독점과 관련된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승리라고 덧붙인 상태입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강다은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IB 종목 탑픽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항공주와 에너지주 등 경제 민감주들이 아직 S&P 500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전략적으로 투자할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국채 수익률 하락 등이 경제 회복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해 순환주의 반등을 노리라는 겁니다. 지난 5월 이후 10% 이상 주가가 내린 러셀 1000의 순환주 중에서 올해 매출 증가율이 25% 이상, 내년 매출 성장 전망이 긍정적인 종목을 골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트블루 에어웨이스, 유나이티드 항공,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처럼 항공주 이름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주 항공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항공 여행의 부활로 2분기 수익이 증가하고 손실은 감소했다고 발표했고 국내선 비중이 큰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항공에 이어 여행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 또한 저점 매수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S&P 500의 에너지 섹터 거래량이 한 달 전보다 현재 10% 넘게 줄었다고 말했는데요. 석유 전망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에너지 기업에 주목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정유 기업 발레로 에너지와 전기, 수소 등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 뉴포트리스 에너지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리 원자재 대표 수혜주인 광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이 5월부터 주가가 18% 내린 상태이고 또 보험회사 고헬스와 미국 모터사이클 제조업체 할리 데이비슨도 17% 떨어졌는데요. 지금의 주가는 저점인 반면 올해 전문가들의 매출 성장률 전망은 30에서 50%대 보이며 골드만삭스의 저점 추천주에 포함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대부업체 업스타트 홀딩스까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올해 3월과 6월에 크게 급등하면서 눈에 띄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올해 매출 성장률 전망 또한 156%로 높게 잡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골드만 상태가 꼽은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 10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투데이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